자, 슈퍼프리는요, 전국에서 행사를 엽니다. 전국에서 행사를 열어요. 그리고 그 매출이 여러분, 억대가 돼요. 억대가. 자, 그만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성공했던 동아리였어요. 당시 매주 지방으로 출장을 가고 비서를 고용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바빴대요. 아, 너무 바빠. 아, 나 진짜 비서 지금 써야 되나? 그 정도로 바빴대. 그러면서 얘네들은 그게 꿈인 게 뭐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이 슈퍼프리에 대해서 알리고 전국을 돌면서 이 슈퍼프리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국 재패를 이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녔대. 근데 과연 전국적으로 이벤트를 개최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전국의 모든 여성을 강간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슈퍼프리는요, 계급 제도가 있었어. 신분 제도가 있었던 거야.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레벨이 있었던 거야. 마치 회사의 조직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대. 그것도 굉장히 악덕으로. 그런데 이게 너무 약간 세밀하고 치밀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얘한테 대들지를 못했다는 거야. 얘는요, 여러분, 8년 동안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 학교를 8년 동안 졸업하지 않고 학생의 신분을 유지해서 슈퍼프리의 대표 자리를 계속해서 맡아와요. 그리고 굉장히 탐욕적이고, 그리고 약간 좀 너무 권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간 좀 폭력적이고, 그러면서도 뒤에서는 계속 윤관을 해왔고, 굉장히 좀 악마적인 마인드였죠. 그리고 얘도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얘가 좀 진짜 사랑을 못 해봐서 그래. 얘가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안 그러지 않았을까? 얘는요, 지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를 보잖아? 그럼 연애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적인 거 있지. 아, 맛있게 생겼네. 아, 쟤를 어떻게 해서 한번, 아이씨. 연애의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성적인 먹잇감으로만 여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다녔대. 야, 내가 1년에 여자 몇 명 먹는 줄 아냐? 한 1년에 한 100명은 내가 먹을걸?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대. 아, 나도 이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얘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대요. 저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얘가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다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또한 이 약간 슈퍼프리 약간 이벤트를 하는 중에 경찰이 행사 중에 출동한 적이 있었대. 그런데 이 와다가 야, 그 몇천 명, 몇몇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얘가 그 이벤트를 초대하고 이렇게 한 사람인데 말빨이 또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경찰한테 아, 죄송해요. 좀 시끄러웠죠? 아, 안 그럴게요. 좀 조용하게 놀게요. 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경찰을 잘 구슬려가지고 돌려보낸 적도 있다고 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슈퍼프리는요, 계급제도가 있었어요. 신분제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 이벤트 할 때 티켓이 있잖아요. 이 티켓을 50장 이상을 팔면 뭐 2군으로 승격한다. 그리고 100장 이상을 팔면 1군으로 승격한다.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대. 그러니까 티켓을 많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레벨이 점점 올라가는 거야. 신분 상승이 되는 거지.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었어. 뭐였는지 알아? 대표인 이 와다 시니치로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제물로 바칠 경우에는 또 승격이 되는 거야. 아, 머리 아프지, 여러분들. 내가 말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자, 그러면 구성원들이 행사 티켓을 장당 1,500엔에 3장을 구입을 한대요. 그 회원들이 일단은 티켓 3장을 1,500엔에 구입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3,000엔에 판매를 하는 거지. 그리고 한 번의 이벤트당 10,000엔 정도의 돈은 이 와다한테 상납을 하는 시스템이었어. 그럼 뭐야? 남는 장사가 아니잖아. 오히려 손해보는 장사잖아. 내가 이거 3,000엔에 파는데 얘한테 그럼 10,000엔이나 줘야 되면은 그거 나한테 너무 손해보는 장사 아니야? 맞지. 손해보는 거야. 그런데 왜 아무도 그런 말을 못했는 줄 알아? 왜냐면 이 와다가 그 슈퍼프리 멤버들한테 윤간을 시켜주잖아. 강간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구성원들한테 이 윤간을 동참하게 함으로써 이미 걔네들한테는 손해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순정시키게 만든 거지, 자기한테. 그럼 이벤트에는 어떤 여성들이 왔으며 얘네들이 노리는 여성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었을까요? 자, 당시에 여성들은요, 이런 여성을 얘네가 먹잇감으로 노린 거야. 이벤트에 처음 참가해서 굉장히 어리버리하고 수줍어하는 여성들을 주로 먹잇감으로 노린 거야. 자, 당시에 이 윤간의 이벤트를 참여했던 여성의 증언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피해자예요. 윤간 피해자의 증언이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그 피해자의 증언하신 분의 글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벤트에 참가했는데 아니 이벤트를 하면 자기소개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 술자리가 슈퍼프리 간부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찾기 위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너는 와다상 취향이니까 야, 너 와다상이 너를 좋아한다는 거 있잖아. 너 그거 최고의 칭찬이다 너. 야, 와다 우리 대표잖아. 야, 너 좋겠다.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 저를 끌고 가서 화장실로 끌고 가서 윤간을 당했어요. 자, 이 여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서 윤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명단 사진인데요. 제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좀 혐오스럽지만 여성분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제가 모자이크로 중요 부위는 다 가려놨어요. 자, 실제로 또 다른 피해자, 또 다른 여학생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2003년 4월 하순에 이 이벤트에 참여한 여성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체포된 간부 중 하나인 그 와세다 대학 3학년인가? 그 남자요. 그 남자가 뒤에서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제가 나가려고 막 했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 문을 등에 돌리고 한쪽 팔로 문고리에 손을 대고 저를 도망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바지를 내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해주지? 저는 그 말을 아직까지 잊지 못해요. 밀실에 갇혀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우연히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때 도망칠 수 있었어요. 이번에 보도된 사진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대표 와다요? 와다 시니찌로는 여자를 사람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동물 사료 정도? 그럼 먹이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애예요. 여자랑 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랑 오로지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와다 그 사람 이벤트에 처음 참가하고 좀 숫기가 없거나 좀 수줍어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노리는 새끼예요. 이번에 체포된 사람 진짜 별로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슈퍼풀에 있는 간부 전부 다 공범일걸요? 그게 혼자서 되나요? 간부 전원이 다 협력하게 있기 때문이라고요. 또 다른 어떤 여성은 이렇게도 말했어요. 어떤 피해자는 이거 내가 연기하기 너무 싫어요. 어떤 피해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강간을 당하는 도중에 그 자식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기분 좋지? 응? 기분 좋지? 나 이거 너무 끔찍하다. 내가 연기하면서도. 솔직히 기분 좋지 응? 이라고 말하면서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들 중에서는요, 자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사건의 후유증으로 과도한 환기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도 계시대요. 여러분, 환기증후군이 뭔 줄 알아요? 숨을 쉬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비닐봉지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생활습관이 이어졌대요. 왜 비닐봉지를 갖고 다니냐면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지 못하니까 비닐봉지를 입에 대고 토한 숨을 다시 받는 거야. 그럼 이게 혈액의 이산화탄소 값이 점차 정상적으로 돌아온대요. 그런데 자기가 숨을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쉬지 갑자기 숨이 딱 막히는 그 증상을 바로 과도한 환기증후군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런데 그 유튜브 그 댓글을 보니까 이 새끼들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아니 이런 걸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새끼들이라고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오늘은 좀 할게요. 이 새끼라고 그 뭐라 그러는 거 그것 좀 하지 마요. 뭐 얼마나 욕을 안 하시길래 그 댓글 남기시는 분들은. 이 새끼들이 이렇게도 말했대. 간부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오늘은 몇 번이나 썼냐? 나 오늘 한 5번 쌌나? 이거 하면 할수록 재밌단 말이야. 내가 왜 욕을 하는지 알겠죠? 간부들 간에 오늘은 몇 번이나 쌌어? 묻는 말이 그냥 인사말이었대. 안녕? 우리가 안녕 하듯이. 그러면서 그 숫자를 자랑하는 거야. 자랑하면서 숫자가 높을수록 굉장히 더 자신감 있게 되게 자랑스러워했대. 야, 그럼 오늘은 내가 1등인가? 이런 식으로 하는 대화가 이 간부들의 일상 대화였다고 합니다. 진짜 연기하면서 너무 힘들어. 오늘 진짜 내가 왜 이딴 새끼들까지 내가 연기를 해야 되는지. 자, 이렇게 4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동안에 한 번도 신고를 당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4년 동안 그렇게 많은 피해자가 있었는데, 그 400명이라는 피해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신고를 당하지 않아. 왜냐면 이렇게 사진이 찍히는데 어떡해. 또 이렇게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명문대생이 많았고 명문대생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해놓고서는 신고를 못하는 거야. 왜? 내 사진이 풀릴까봐, 인터넷에 풀릴까봐. 여자들은 굉장히 치욕스럽잖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 지금 마우스가 갑자기 움직였어. 아니, 미안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그거를 꼭꼭 숨기고 참고 살았던 거야. 그러다가 한 피해자가 끝까지 진실을, 진짜 완전 끝까지 자기의 용기를 좀 내가지고 끝까지 진실을 굽히지 않는 용기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그 신고한 여자도 얼마나 용기를 낸 거겠어. 강간을 당했는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강간당한 여자도 굉장히 이상한 여자로 취급이 되고, 하지만 그 여자는 신고를 했죠. 진짜 너무 잘한 일이야. 너무 칭찬하고 싶어. 정말 진짜 너무 잘했다고. 그런데요, 이 사건이 알려진 다음에, 이 사건이 세간에 다 이렇게 오픈된 다음에는요, 한 명의 용기 있는 신고자 덕분인지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라 접수가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강간 신고율을 집계한, 왜냐면 여러분들 이 영상 제가 그 일본 최고의 강간 범죄 강간 범인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일본의 성범죄 강간율이 낮은 이유라는 영상이 있어요. 일본이 강간율 범죄가 낮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일본은요, 강간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강간 당했을 때 어떻게 강간을 당했는지 그 피해자가 그거를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당했는지까지 다 보여줘야 된대요. 그런데 지금은 여자가 강간을 당하면 여성 경찰이 이렇게 지금 해준다라는 말이 있지만, 예전에는 남자 경찰들 앞에서 그 남자 경찰들과 함께 자기가 강간당했을 때 그 포즈와 장소와 어떻게 강간당했는지를 말을 해줘야 되고, 산부인과에 가도 그 성범죄 키트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나 봐요. 성범죄를 당하면 어떤 정액 채취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딱히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일본의 강간 범죄율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신고를 해도 왠지 내가 나쁜 짓 하는 것 같은 그런 약간 그런 걸 좀 준대요. 그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오늘 컨텐츠가 끝나면 제 유튜브 도쿄 K장 치시면 기묘한 이야기에서 일본 최고의 최대 강간 범죄인인가 그게 나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보시면 그 실제 강간을 당했던 외국인 여성들이 만든, 그리고 또 일본에서 강간을 당했던 일본인 여성분들이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의 그 짧은 10분 정도 되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꼭 보시면 아마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강간 입증이 매우 어렵고 경찰도 수사에 이렇게 성의를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강간 신고율이 낮은 것은 좀 유명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나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 강간 이런 범죄 이런 강간 수사하는 게 너무 지금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이 언론이 팍 생기면서 일본 강간 범죄율을 신고 제대로 합시다. 이런 법적으로 좀 뭔가 좀 더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막 그런 운동이 펼쳐지기도 했었대. 그래서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게 되고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이 슈퍼프리의 멤버 일부 인원의 14명을 처벌합니다. 4년 동안 피해자가 한 400명 가까이에 달했고 가해자 또한 셀 수도 없이 많았어. 4년이면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일부만 처벌받은 거야. 정말 극히 일부만. 14명만. 많은 가해자들은 모두 명문대생 출신인 거야.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얘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얘 출소하고 나서 이름 바꾸고 이름을 개명하고 성형으로 얼굴을 싹 바꿨대요. 그리고 2011년도쯤에 오사카 대학 경제학부에 또 입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게 소문인지 진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이트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100% 거짓말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갔어? 또 갔대. 자, 여담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건담 아시죠? 건담. 기동전사 건담에서 시드 데스티니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키라 야마토의 신형 건담이래요. 그런데 이게 본래 이름은 슈퍼 프리덤이었대. 슈퍼 프리덤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 사건 동아리 이름이 뭐야? 슈퍼 프리잖아. 그래가지고 슈퍼 프리덤, 슈퍼 프리. 아씨 뭐야.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강간 서클에 대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유로 스트라이크 프리덤으로 변경되었대요. 그 정도로 이 사건이 엄청 크게 터졌던 거야. 어쨌든 가해자의 대다수가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 현재 좋은 직장에 다니며 잘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 슈퍼프리에는 남자만 있었나요? 아니죠. 게일즈라고 칭하는 여성 멤버들도 있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그 게일즈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얘네가 만든 팜플렛이 아니라 이게 잡지 같은 데 나온 것 같아. 잡지에서 슈퍼프리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이런 걸 이렇게 잡지에 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유명한 뭐 대학교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뭐 서클이 있다, 이런 동아리가 있다, 이런 것 같아.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잡지에 나와. 이 여자들이 바로 게일즈 멤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들은요 50명에서 한 60명 정도의 인원이에요. 인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면은 윤관의 전반적인 과정을 도왔어. 뭐 자기 지인을 불러온다든지 아니면 술을 안 먹어 하는 여자들한테 그럼 물 먹을래? 뭐 주스 먹을래? 주스 약을 탄 음료를 권한다든지. 왜냐면 같은 여자니까 의심을 받지 않잖아. 그리고 막 여자가 막 자기가 이렇게 먹인 여자가 좀 취하면 이렇게 해서 만취 상태에 이런 여성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어떤 밀실로 끌고 가는 역할, 그리고 윤관을 당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여자들이에요. 자, 이게 바로 게일즈 멤버예요. 그래서 어디 대학 출신이고 무슨 과고 다 나와 있어, 이 여자애들. 그런데 이 여자애들도요 명문대생이 많았어. 명문대생이 많아. 그럼 이 여자들은 대체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모자라서 같은 여자를 강간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요 그 대가로 뭘 받았냐, 예능 프로에 출연을 시켜준다든지 혹은 이렇게 잡지에 소개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상들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막 일본의 독자 모델 같은 거 되게 거기 한번 나가면 막 되게 추앙받고 이러거든. 저기 또 독자 모델인가 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잡지에 뭐 출연을 하게 되거나 텔레비에 나온다고 해주거나 돈으로 준다거나 이런 보상들을 받은 거야, 그 대가로.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 중에서도 피해자가 있었어요. 윤관을 당한 피해자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었대. 왜 이런 걸 나만 당해야 돼? 억울해. 나만 당하기 너무 억울해. 너네들도 똑같이 당해봐. 나만 당하기는 억울하다는 심리로 슈퍼프리의 여성 멤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지인들을 유인하고 윤관을 돕는 거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 다 똑같이 당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저로선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뭐 이해할 수도 없고 감히. 그래서 여러분들 열받으시죠? 그런데 이 슈퍼프리의 멤버, 이 게일즈 멤버였던 여성들이 일본에서 꽤나 유명한 여성들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볼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슈퍼프리 멤버였던 여성들의 사진이에요.
첫 번째 여성입니다. 이 여자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나운서예요. 이름은 카메일 쿄코. 과거 여기 맨 위에 있는 사진 있죠? 이 사진. 이 사진이요. 당시 슈퍼프리 멤버였던 그 홍보물에 실린 사진입니다. 이 여자는요. 세이신 여대 문학부였어요. 현재 여러분 TV 도쿄 아나운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야구선수 요미우리 자이언츠. 요미우리 자이언츠야. 자이언츠 진짜 유명하거든요. 자이언츠의 하야시 마사노리라는 야구 선수와 결혼까지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도 당시 슈퍼프리의 홍보물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 세 명의 여자가 있어요. 어떤 사이트에서는 맨 오른쪽의 여자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웃는 입모양에 봤을 때 맨 검은색을 입은 맨 왼쪽의 여성인 것 같아요. 자, 이 여성은 귀엽게 생겼죠? 자, 이 여성은요. 히가시 사치코라는 여자예요. 현재 후지무라 2세? 라는 여자네요. 후지무라 사치코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여자는요, 히로시마 TV의 아나운서입니다. 이 여자도 굉장히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케이오 대학교 문학부를 졸업한 여자입니다. 아, 죄송해요, 여러분. 이 여자의 이름은요, 후지무라 2세라는 여자입니다. 후지무라 2세. 자, 이 여자의 이름이 히가시 사치코예요. 아까 방금 나왔던 그 슈퍼프리 홍보물 그 이 사진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요, 캔캠이라는 일본의 그 잡지에 독자 모델로 출연한 여자예요. 히가시 사치코. 아마도 이 잡지나 이 홍보물에 나온 이 캔캠이라는 그 잡지에 나왔다는 이 여자도 아마 윤간을 도운 대가로 그 잡지의 독자 모델로 출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근황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자도 굉장히 명문대학교인 케이오 대학을 나왔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 여자는요, 유우코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예요. 이 사진은요, 당시 홍보물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 여자는요, 카쿠시인 대학을 나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요. 이 여자 전공이 뭔지 알아요? 이 여자 전공은요, 법이에요, 법. 법학부를 다니고 있던 여자였어요. 소름 끼치죠. 법대 다니는 여자가. 자, 맞습니다. 이 여자는 그라비아 모델이었어요. 자, 이 여자의 이름은요, 요시오카 유코였어요. 그런데 이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라 예명이었어요. 자, 요시오카 유코라는 예명으로 그라비아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는 그라비아 모델을 은퇴한 걸로 알려졌어요. 이 여자도 슈퍼프리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넘어갈게요. 자, 이 여자는 딱 봐도 약간 아나운서 냄새가 나죠? 자, 아나운서 맞습니다. 이 여자는 굉장히 큰 후지TV의 아나운서입니다. 이름은 혼다 토모코. 이 여자는요, 실제로 슈퍼프리와 관련이 있었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여자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후지TV 아나운서는 여러분들 진짜 유명한 거야. 우리나라 뭐 SBS, MBC, KBS 약간 이런 아나운서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그 외에 여성 멤버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면 무슨 걸그룹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지. 자, 이 사진은요, 쇼난 마루키즈라는 거예요. 쇼난 마루키즈. 맨 오른쪽에 있어요. 맨 오른쪽. 쇼난 마루키즈라는 이런 어떤 뭐 그룹인데, 여기서 맨 오른쪽 빨간 옷을 입은 여자입니다. 저 여자 이름은 이나이 시히라는 여자인 것 같아요. 이 여자도 물론 캔캠이라는 잡지에서 모델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전공이 뭔지 알아요? 아오야마 대학에서 가정학과를 나왔습니다. 가정과. 이 사람 좋은 엄마 될 수 있을까? 다음 사진입니다. 자, 이 여자의 이름은요, 타케무라 유우카라는 여자입니다. 현재 카나자와 TV의 아나운서입니다. 과거의 사진은 찾을 수가 없어서 못 가지고 왔어요. 이 여자는요, 리쿄 대학교 문학부를 전공했습니다. 죄다 아나운서네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굉장히 광분을 하고 계세요. 그쵸, 열받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 이 슈퍼풀이라는 게 이제 일본 전국으로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겔즈라는 또 여성 멤버에도 눈이 갔을 때, 왜냐면 홍보 전단지가 있고 거기에 나온 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아나운서를 하고 있고 모델을 하고 있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아나운서가 되었을 때 슈퍼풀이 출신이라는 과거가 다 폭로된 거야. 그래서 방송사의 홈페이지가 난리 난 거지. 그래서 당장 잘라라. 그 여자가 나오는 뉴스 보고 싶지 않다. 그 여자가 나오는 프로그램 보고 싶지 않다. 당장 내려라! 막 이렇게 했는데, 방송사가 어떻게 말을 했냐. 이들이 윤관에 직접 동참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슈퍼프리에서 열린 이벤트에만 참여했을 뿐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녀들이 윤관에 동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가 없는 거야. 아니면 정말 슈퍼풀이 그냥 멤버이기만 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슈퍼풀이 간부들도 그렇고 그 안에서 어떤 행위가 벌어졌는지 이 겔즈 멤버가 몰랐다고? 여자는 50명밖에 안 됐는데 60명밖에 안 됐는데 멤버가 몰랐다는 게 말이 과연 될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나운서가 쉽게 될 수 있었을까? 좋은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대학교 다닐 때 어떻게 잡지에 나올 수 있었지? 결국은 그들만이 알고 있겠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계속 아나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요. 자, 여자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더 철저하게 숨긴 거야. 그래서 아나운서가 된 사람들 빼고는 근황이 별로 알려진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제가 갖고 와봤어요. 추려서. 자, 근황도 이렇게 일부야. 이 여성들도 일부야.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요. 정말 경악할 만한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자기 지인들을 끌고 와서 윤관을 시키게 도와준 이 여성들은요,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여러분 지금 많이 화가 나셨는데 이해합니다.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자, 슈퍼프리는요, 관동연합과도 연관이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자면 야쿠자죠. 자, 관동연합의 주요 인물, 이 남자 카와타케시. 여자들한테 둘러싸인 이 남자 카와타케시가 슈퍼프리에 약간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자, 야쿠자가 뒤를 봐줬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슈퍼풀이라는 동아리가 아무 문제 없이 점점 규모가 더 커가지고 점점 더 윤관 파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관동연합의 주요 인물 카와타케시가 뒤를 봐줬기 때문이다라는 소문이 있었죠. 자, 슈퍼풀이의 멤버 중 한 명은요, 가방에다가 이 관동연합, 이 야쿠자, 이 멤버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대요. 아예 대놓고. 자, 명문대생과 폭주족 출신의 야쿠자들 둘이 모아놨으니 사진은 슈퍼프리에 개입해 있었다는 관동연합 카와타케시입니다. 자, 이 대머리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당시에 뭐라고 불렸는 줄 알아요? 록봉기의 제왕이라고 불렸어요. 사진만 보셔도 알 수 있다시피 여자들한테 둘러싸이고 지금 딱 보아하니 어떤 뭐 크라브나 캬바쿠라 같은 좀 비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러고 싶나? 이 사람도 물론 뭐 짭짤하게 받은 어떤 대가가 있었겠죠. 물론 이건 소문일 뿐입니다.